자, 오늘 할 게 연속 확률 변수를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게 연속 확률 변수냐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지면 그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찾을 때,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시간을 x라고 하면 x가 0분에서부터 10분이라고 하면 시간은 0분도 있고 0.0001분도 있고, 어쨌든 수직선에서 0과 10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값이 다 존재하잖아. 이럴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당연히 표로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 0분과 10분 사이에 뭐 1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한 것처럼 뭐 0.1, 0.11, 0.111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면 우리가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식 있잖아. 이 함수식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기로 정했냐면,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y값이 0보단 커야 돼.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 그 다음에 범위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할 때도 x의 값이 뭐 0, 1, 2다라고 하면 0에서 2까지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도 범위가 있어. 예를 들어 좀 전에 뭐 버스 시간처럼 배차 간격이 뭐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나가자마자 탔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0분일 거고, 가자마자 버스를 놓쳤어. 그러면 10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x의 값이 0과 10 사이에서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도 이렇게 0에서 10까지만 그림을 그리게 될 거거든. 그러면 자, 내가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0분 이상 10분 이하일 확률은 바로 타든지 10분 이하든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얘 확률은 1일 거거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분포를 나타낸 확률 밀도 함수는 이 그래프와 x축과의 넓이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정할 건데,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x가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래프와 x값이 a인 점에서 b인 점까지의 넓이가 확률이랑 같으면 그걸 확률 밀도 함수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걸 그릴 수는 없어. 문제에서 다 그려줘. 그래서 문제에서 뭐 다음 함수 fx가 확률 밀도 함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조건이 세 가지라 했어. 뭐냐면 y값이 항상 양수야.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진 이 모든 범위에서 그래프와 x축과의 넓이는 전체 넓이가 1이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x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확률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진다 라는 성질이 있는 거야.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방금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로 표현한다라고 했잖아. 그래프가 직선이면 뭐 수선해발 내리면 뭐 넓이를 사다리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찾겠지만, 그래프가 곡선이면 원 빼고는 곡선 들어있는 넓이 찾는 공식이 없어. 그래서 적분해서 찾을 수 있어. 자, 우리 작년에 적분을 배웠지? 작년이었나? 작년에 적분을 배웠어요. 적분을 해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써있어, 수학이.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적분을 이용해서 굳이 찾는 게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연속 확률 변수 fx가 있어.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x가 얼마에서 얼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식을 적분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 해서 찾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연속 확률 변수는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의 모든 값을 x가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럼 키는 어때? 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60에서 170이라고 하면 이 사이의 모든 값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키도 연속 확률 변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 아닌 게 뭘까? 니은. 강수량은 B가 온 양을 얘기하는 거야. 아예 안 올. 그럼 B가 있는 거 아닌가? 그치, 이게 뭐 만약에 강수량이 0이다 해서 강수량이 뭐 만약에 10ml다라고 하면 이 사이의 모든 값이 다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도 연속 확률 변수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래. 그럼 주사위의 개수는 1개, 2개 이렇게잖아. 중간에 1.5개 같은 건 없어. 그래서 얘는 이산 확률 변수. 전구의 수명은 뭐냐면 전구를 켰을 때 이게 몇 분간 유지되느냐가 전구의 수명이야. 전구의 수명이 뭐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는데 뭐 1.5시간 이런 거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얘도 연속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대체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냐면 개수 같은 거는 안 돼. 개수는 안 되고 길이, 무게, 시간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죠.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왔는데,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아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지. 첫 번째는 y값이 양수여야 돼. y값이 양수. 그 다음에 지금 범위가 x가 0 이상 2 이하라고 했거든. 그럼 0에서 2까지 그림을 그리잖아. 그럼 이 전체 구간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은 그 부분의 넓이랑 같다였어.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잖아. 확률 밀도 함수는 fx가 y값이 양수고 전체 넓이가 1이어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 넓이가 1인 거야. 그럼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은 몇이야 얘들아? 여기다 0 넣으면? 0 넣으면 1이고 얘를 곱하니까 k. f2는 몇이야? 7K. 7k. 그래서 f0은 k고요. f2는 7k이고 1차식이니까 직선으로 그렸어요. 얘 넓이가 0이어야 돼. 이 사각형 이름이 뭐야? 사다리꼴. 자, 여기 길이가 몇이야? K. 여기는 7K.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서 1이다. 그러면 8K가 1이니까 K는 몇이 돼? 8분의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뭐뭐뭐다 라고 알려줬어.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y값이 양수여야 되고 이 구간 전체에서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 돼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지?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디서 어디까지 그려? x값이 0인 점에서 2인 점까지 그릴 거야. 근데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범위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fx는 kx래. x자리에 0 대입하면 y는 몇이야? 0.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k예요. 자, 이 몇 차 함수? 1차 함수니까 두 개 연결하면 돼, 직선으로. 자, 얘도 그려보자. 자, 얘는 x가 1이면 여기 1 넣으면 y가 몇이야? 1k. 이거네, 1,k. 2 넣으면? 0. 여기를 지나겠다. 자, 그래서 얘도 직선, 1차 함수니까 직선으로 연결을 해요. 자, 그럼 이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y는 fx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y값이 양수이면서 전체 넓이가 몇이다? 1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얘 길이가 몇이야? 2. 여기 높이는? K.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얘가 1이래.
그럼 K는 얼마? K는 1이 돼서 확률 밀도 함수 식이 K 자리에 1, 여기 K 자리에 1 써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뭘 찾으래? X가 0 이상 2분의 1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요. 자, 그럼 X가 2분의 1인 건 여기쯤 있을 거잖아.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했어. Y값이 양수다, 전체 넓이가 1이다, 마지막으로 X가 0 이상 2분의 1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떤 범위에서의 확률은 이 범위에서 넓이랑 같다. 여기 2분의 1이 있으면 0에서 2분의 1까지 넓이랑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X값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X가 2분의 1이면 Y가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럼 이 까만 색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2분의 1, 높이 2분의 1, 나누기 2니까 답이 8분의 1이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는 어떤 게 정규 분포냐면 우리가 오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 가지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린 것처럼 뭐 이렇게 직선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그래프 중에 식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종 모양 그래프가 되는 게 있어. 종. 이렇게. 종 모양 그래프가 되는 게 있는데 얘를 얘를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얘는 식이 사실 복잡해. 그래서 우리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을 뿐더러 여기 나오는 이거 있잖아. 이게 2.7 정도 되는 무리수인데 우리는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걸 식을 외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 식은 안 외워도 되고요. 그냥 쟤네들 배우고 있어 이과들.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더니 식은 그냥 어려운 게 있고 그래프가 종 모양인데 이 그래프의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x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더라. 얘 이름이 정규 분포야. 이러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를 영어로 나타낸 맨 앞 글자 대문자 n을 따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렇게 쓰기로 해. n 괄호 열고 평균 분산이라고 쓰기로 정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니까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방금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라고 했냐면 종 모양 그래프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x의 값이 평균일 때 y값이 가장 크다는 성질이 있고 이걸 우리가 굳이 왜 배우냐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확률 분포를 따르면 찾으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전국 고등학교 학생의 뭐 키의 평균이 몇쯤 될까? 여학생이라고 하면 자 쓰기 좋게 165라고 해보자. 실제 이렇게 크진 않아. 한 161 정도 될 거야 아마. 한 161인가 2인가 뭐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그럼 자 전국 여자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이 160이야. 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조사를 해봤어. 그럼 이제 수업고 여학생의 키의 평균을 찾아보고 파고 여학생 키의 평균을 찾아보고 문고 여학생 뭐 다른 학교 이렇게 등등등 찾았어. 대체로 얘네들 평균이 몇쯤 될 것 같아? 전국 고등학생이 160이면 얘도 대체로 160이야. 뭐 161, 뭐 162, 뭐 160.5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갑자기 170이 된다든지 어느 학교는 150이라든지 이런 일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잘 일어나진 않겠지. 그래서 실제로 전국 고등학교 여학생의 키의 평균이 160이라고 하면
내가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생의 그 고등학교의 여학생 키의 평균을 조사를 해보면 161, 뭐 162, 160.0 이런 애들은 많겠지만 170이라던가 150이라던가 이런 건 별로 없을 거야. 151, 169 이런 것도 잘 없을 거야. 실제로 조사를 하면 대체로 다 평균 근처에 몰려 있고 이 주변은 없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일상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규 분포를 이제 특별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자, 지금 정규 분포는 어떤 거였냐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림이라고 했었죠.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려면 아까 전체 넓이가 전체 구간에서 x축과의 넓이가 몇이 돼야 한다 했어? 1이 돼야 한다라고 했죠. 얘도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성질이 성립해요. 그래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x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찾으면 돼. 근데 이거 곡선이니까 우리가 넓이를 못 찾잖아. 얘 넓이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근데 아까 이 식이 어렵지. 그래서 누군가가 다 계산을 해놨어. 그게 정규 분포표야. 표준 정규 분포표인데 여기 이제 표준이라는 말이 왜 붙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국 고등학생의 키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근데 뭐 여학생의 키면 뭐 아까 뭐 161, 몸무게 뭐 대충 55라고 해볼게. 이 숫자가 어때? 달라. 평균이 161, 155 이렇게 다른데 정규 분포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복잡하게 생겼다 했는데 여기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 이 식이 다 달라지거든. 그러면 평균이 키라서 뭐 161일 때랑 뭐 몸무게라서 60kg일 때랑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표를 다 그릴 순 없잖아. 그래서 얘를 그림을 통일해서 한 가지만 표를 만들어서 찾아놨는데 그게 표준 정규 분포야.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거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 하고요. 아까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영어 앞글자를 따서 n 괄호 열고 평균 분산 이렇게 적는다 했잖아.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라 했으니까 m이 0이 되고요. 분산이 1이니까 시그마 제곱이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얘를 따른다 라고 하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돼. 그 다음에 이 확률 밀도 함수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책에 198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라고 쓰거든 보통. Z가 0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 여기 표에 나와 있어.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자 여기 2.1, 0.03 이렇게 되어 있으면 2.1과 0.03이 만나면 2.13이거든? 그게 여기가 2.13인 거야. 그래서 Z가 0 이상 2.13 이하일 확률이 여기 써있는 0.4834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 1.2랑 0.05가 만났잖아. 1.2에 0.05 하면 1.25거든? 그럼 여기 써있는 숫자가 뜻하는 건 Z가 0 이상 여기 써있는 1.25 이하일 확률이 이거 0.0도 생략한 거야. 3944다. 이렇게 표를 보면 되고요. 보통 이 정규 분포 표는 사실 고3쯤 되면 표를 못 보는 애들은 잘 없기 때문에 표를 통째로 주지는 않고 문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알려줍니다. 얘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문제 보면서 그때그때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시간이에요? 아니.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온데 정규 분포는 기호로 n하고 평균, 분산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자, 그럼 1번은 평균이 얼마야? 5고 분산이 9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m값이 일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평균이 같다는 거야. 평균이 같은 건 예를 들어 우리 반평균 같은 걸 얘기하자면 A반과 B반이 있어. 근데 수학 성적의 평균이 똑같대. 수학 성적의 평균이 똑같대. 그런데 한 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평균이 똑같은데 이거 적어보자. 얘는 평균이 50점, 얘도 평균이 50점이야. 그런데 얘는 분산이 1이고 얘는 분산이 10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애들 성적이 고만고만한데 비슷비슷한 반은 어느 반이야? A반이야, B반이야? 2번. A반이야. 분산이 작은 쪽이 성적이 비슷한 거야. 그럼 분산이 작은 쪽이 성적이 비슷하다는 건 이런 상황인 거야. 얘가 49, 50, 51처럼 평균 근처에 애들이 몰려 있는 거야. 근데 분산이 크다는 건 40, 50, 60처럼 평균에서 애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둘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분산이 작은 반은 평균 근처에 사람이 많아. 평균 근처에. 근데 분산이 큰 반은 평균 근처에 상대적으로 얘보단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평균 근처에 사람이 많고요. 분산이 크면 평균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이 그래프는 얘는 평균 근처가 이렇게 높이가 높고 얘는 평균 근처가 낮은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 그런데 이 그림을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림을 옆에 옮겨서 그려본다면 분산이 큰 쪽이 여기 평균 근처가 적다라고 했지.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있을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넓이는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낮으면 중간에 가다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전체 넓이가 같아지니까. 자, 보면 분산이 크면, 자, 분산이 크다는 건 애들 성적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야. 성적이 제각각이라는 건 평균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높이가 낮아진다 예요. 자, 이거는 책에 지금 쓰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 이거 집에 가서 다시 보면 모를 거야. 대부분 애들이 잘 몰라.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해줘야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보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분산 이게 같다는 거야. 분산이 같다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비슷한 거거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 거야. 근데 평균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가 일정한데 m값이 변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분산은 뭐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평균이 얘는 50점, 얘는 70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얘가 50점 근처에 모여 있다면 얘는 70점 근처에 모여 있을 거 아니냐? 분산이 같으면 흩어져 있는 정도는 같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그래프 모양은 비슷한데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대칭축은 평균을 뜻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표준 정규 분포 또는 정규 분포는 식이 어려우니까 직접 우리가 적분해서 넓이를 찾을 수는 없어서 넓이를 누군가가 찾아놨다고 했잖아. 그게 이름이 뭐였어? 그게 표준 정규 분포표였어. 근데 이거를 다 주면 너무 많으니까 문제를 풀 때 일부만 알려준 거야. 여기 지금 보면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 그러니까 아까 그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일부예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자 Z가 몇이야? 0.5래. 그럼 얘는 뭐냐면 Z가 0 이상 소문자 Z 이하일 확률인데 소문자 Z가 0.5인 거야. 0.5. 이 확률이 여기 있는 0.1915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P 0 이상 얼마 이하? 1.5 이하일 확률이 얼마?
0.433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를 보고서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정규 분포는 어떤 게 정규 분포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게 정규 분포라고 했었지.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몇이야? 0이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은 넓이가 얼마일까? 2분의 그치, 전체가 1인데 얘는 반이니까 2분의 1일 거야. 여기 문제에 보면 Z가,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확률 변수를 Z라고 하는데 Z가 2 이상 1 확률이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얼마 이상일 확률은 2 이상인 구간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찾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 2라고 써있는 건 얘잖아. 근데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Z가 0 이상 2 이하일 확률이 0.477이라는 거야. 그럼 0 이상 2 이하인 건 이 부분이잖아. 여기의 확률, 이 부분의 넓이가 0.477이래.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찾아? 1 마이너스 4. 여기가 얼마지? 여기 넓이가?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서 2분의 1은 소수로 고치면 0.5에서 0.4772를 뺀다. 그러면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야. 4번은 어떻게 찾을까? 0.4333. 4번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종 모양 그래프인데 평균이 0이죠. 자, 물어본 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1.5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1, 1.5. 1.5 여기 있지. 얘가 뜻하는 거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지? 양지은? 0 이상 얼마 이하? 1.5 이하일 확률이 0.433이라는 거야. 여기만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 글쎄. 얘를 어떻게 찾냐면 그 정규 분포는 방금 뭐라 했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0,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플러스 1까지랑 지금 내가 그림이 약간 다르게 그리긴 했지만 얘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같아질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Z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일 확률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대칭이니까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인데 그건 여기 써있지. 0.3413.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이 얘랑 같으니까 확률이 0.3413이고요. 0에서 1.5까지 확률, 이 부분에 해당되는 확률이 0.43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여러 개였잖아. 그러면 평균 분산이 다 다르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로 바꾸는 관계식이 있을 거잖아. 걔를 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확률 변수 x에서 원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누잖아. 그러면 평균 한번 찾아볼까? 얘 평균 몇이야 얘들아? 이게 시그마랑 m이 숫자야. 그래서 얘를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 ax 플러스 b처럼 생각하고 고치면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자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면 요게 시그마분의 m 시그마분의 m이라 0이 되고요. 원래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의 표준 편차를 찾아보면 얘가 지금 모양이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지난번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거 식 변형해서 계산할 때 여기 더하고 뺀 수가 분산과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 하면 되는데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곱하면 1이 돼.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야.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이 식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분산도 1이라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얘를 z라고 하면 z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외워야 돼. 이걸 외우세요. 사실 이 정규 분포 단어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외워야 하는 게 조금 많아. 네. 자, 16번을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얘들아. 정규 분포는 어떤 게 정규 분포였냐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면 정규 분포였지? 종 모양. 뭐를 기준으로 대칭?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면 이걸 확률 밀도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x가 12 이하일 확률과 18 이상일 확률이 같대. 자, 그러면 여기가 18이면 18 이상일 확률은 그래프랑 x축과의 넓이를 찾으면 되지. 12 이하일 확률은 얘가 10이면 그래프랑 x축과의 넓이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여.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잖아. 여기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 점이 10이면 여기가 10이면 넓이가 어때죠?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돼. 이 10이랑 18에 이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모양이 같으니까 넓이가 같겠지. 그래서 12와 18의 평균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 계산하면 32니까 평균은 몇이 돼? 15가 될 거예요. 자, 17번을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야. 자, 얘들아 봐라. 지금 여기서 요게 뜻하는 거는 양시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야? 이 보라색이 뜻하는 건 0 이상 2.5 이하 1 확률이 0.4938인데 여기 확률 변수 뭐지? Z야. 근데 여기는 X잖아.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달라. 얘는 그냥 정규 분포, 얘는 표준 정규 분포야. 근데 아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어떻게 바꾼다고 했지?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 0, 분산이 1이라서 이걸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하면 돼. 그래서 얘를 요 모양으로 고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몇이야, 얘들아? 30. 아까 정규 분포는 평균 분산이라고 쓴다 했으니까 이게 40이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몇이야? 100. 분산이 돼. 표준 편차는 10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m 자리에는 40을 쓰고 표준 편차 시그마 자리에는 10을 써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식의 이 세 수에서 다 똑같이 평균 40을 빼고요. 똑같은 거 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들에서 25 빼기 40 얼마지? 마이너스 15.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부 다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 자, 표준 편차 10이 양수라서 나누면 역시 크기가 안 바뀌어요. 자,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했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0. 어떻게 찾지? 마이너스가 없는데?
그렇지. 대칭인 걸 이용하는 거야. 얘가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0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5일 때랑 플러스 1.5일 때 y값 같고 이 부분도 모양이 같아지고 여기도 모양이 어때죠? 같아지죠? 그래서 얘는 0 이상 1.5 이하일 확률을 찾으면 되고요. 그게 얼마야? 그게 저기 여기 1.5라고 써있는 0. 안 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을 만족하는 k를 찾아라. 아까는 이렇게 나왔어. x가 60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계산해서 찾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나온 거야. 자, 얘는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야. 그런데 여기 오른쪽은 표준 정규 분포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돼. 표준 정규 분포로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는 식에서 평균을 빼. 평균이 몇이야? 50. 그러니까 여기 x의 평균 50을 빼. 그러면 부동 안 바뀌지. 그리고 양변을 또 표준 편차 5로 나눠. 그러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 0, 분산이 1이라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돼. 그래서 이게 z. 그래서 얘가 익숙해지면 여기서 이걸 바로 쓸 수도 있어. z가 5분의 k-50 이상일 확률을 찾았더니 여기 어딘가에 5분의 k-50이 있을 텐데 이거 이상일 확률을 찾았더니 그게 0.0013이었대. 근데 이 표에는 다 0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만 써 있잖아. 얘는 여기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의 확률은 몇이지? 어떻게 찾지? 얘 넓이는 얼마야? 이 전체는? 이 전체의 반은 2분의 1이지. 요 부분의 확률은 0.5에서 0.0013을 빼면 돼. 그럼 얼마야? 0.4, 9, 8, 7. 자, 4987 어딨어? 여기 있죠? 얘가 Z가 3이면 Z가 0 이상 3 이하일 확률이 0.4987이니까 여기가 0.4987이 되려면 이게 3인 거야. 그래서 얘로 K를 찾으면 돼요. 양변에 3을 곱하면 K-50이 15고 그럼 K는 몇이 돼? 65가 돼요. 자, 19번을 볼게요. 문제 읽어봐. 조용히 문제를 각자 읽어보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확률 변수 x를 뭘 확률 변수 x라고 해야 할지를 정해야 돼. 찾아야 돼. 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 나오지. 근데 이게 표준 편차가 5, 평균이 164인데 누가? 키가 라고 했어. 그래서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뭘 확률 변수 x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키,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쓰죠. 평균이 얼마?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건 확률이랑 이런 거 전부 다 x가 얼마 이상일 확률, 뭐 x가 얼마 미만일 확률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키가 170 이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바꿔. 키 x가 170 이상일 확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얘는 그냥 정규 분포고 이 옆에 있는 건 표준 정규 분포죠. 그래서 얘를 이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꿔야 돼. 그걸 표준화라고 해. 이걸 표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x에서 평균 164를 빼. 그럼 170에서도 164 빼고 그리고 이걸 뭘로 나눠? 표준 편차 5로 나눠. 빼고 양수로 나누면 안 바뀌죠? 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누구였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고요.
이건 계산해보면 5분의 6이지. 5분의 6은 소수로 고치면 1.2.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1.2 이상일 확률인데 여기서는 이상일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1.2 이하일 확률이 나오지. 0 이상 1.2 이하일 확률이 얼마야? 0.3849야. 그럼 이 부분의 확률은 여기 절반 0.5에서 0.3849를 빼고요. 빼면 1, 5, 1, 1이 되겠지? 0.1151 맞아?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학생 한 명의 키가 170 이상일 확률이 0.1151이다야. 0.1151이다. 이게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봤잖아. 퍼센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100을 곱하면 돼. 확률에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돼요. 11.51%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다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 이것만 배워. 그래서 얘도 160 이상 160 이상 170 이하가 몇 명인지 찾는 건 사실 안 배웠어. 우리 이것만 배웠어. 아이고. 확률 변수 x를 뭐야 이거. 자, 이 고등학생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키 x가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찾는 것만 배웠거든. 이 표준화 한번 해보자. 자, 표준화 하려면 160에서 몇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얘도 그거 하면 확률 변수 z가 되죠. 170에서 164 빼고 5로 나눠요. 자, 이루마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소수로 고치면 0.8이고요. 얘는 5분의 6이잖아. 소수로 고치면 1.2가 돼요. 이 확률을 찾으려면 얘가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함수인데 여기서 찾으라는 게 마이너스 0.8 이상 1.2 이하일 확률이거든. 이거는 찾을 수 있지. 이게 얼마야? 0.3849.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찾아? 이거는 여기서 대칭인 게 플러스 0.8이잖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어때? 똑같아. 여기 넓이 얼마? 그렇지.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0.8에서 0까지의 확률 넓이는 이 부분이랑 같으니까 0.2881이고요. 이 부분의 확률 파란색으로 한 거는 얼마였어? 0.3849죠? 자, 더하면 몇이야? 3849 0 1 3인가? 7 얘가 0.6730이에요. 이거 뭐냐면 1000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 내가. 걔가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이 0.673이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몇 프로냐 라고 하면 100을 곱해서 67.3%. 전체 학생 중에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67.3%. 근데 전체가 몇 명이야? 1000명이잖아. 1000명에 67.3% 그러니까 0.673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1000에다가 0.673 곱하면 돼요. 그러면 몇 명? 673명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거 20번도 볼게요. 문제를 읽으세요.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확률 변수 x를 누가 확률 변수 x인지 찾아야 돼. 뭐가 확률 변수 x 같아? 응시자? 입사 시험? 정규분포를 따른 뭐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응시자. 응시자의 점수가 표준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이 회사 입사시험 응시자의 점수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그러면 점수 x는 표준 편차를 따르는데 평균 450, 표준 편차 75 이렇게 쓰면 돼요. x는 얘를 따른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합격자 최저 점수를 물어봤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키가 170 이상일 확률 이런 걸 배우지 170 이상인 사람의 수 이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문제를 찾을 때 다 뭐뭐 할 확률이라고 바꿔야 돼. 여기도 합격자의 최저 점수 말고 합격할 확률을 찾을 거야. 합격할 확률. 근데 합격은 언제 합격하는 거야, 얘들아? 기준을 넘었을 때.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냐면 320명 뽑으니까 320등 안에 들거나. 그럼 합격할 확률은 2000명 중에 32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 그럼 합격할 확률은 몇이겠냐? 2000분의 그치, 2000분의 320이고 2로 나누면 100분의 16이니까 합격할 확률은 0.16이 될 거야. 엄청 합격하기 어려운데? 자,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합격자의 최저 점수야. 이게 몇 점인지 모르잖아. 이걸 점수를 합격자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들아 합격을 하려면 이게 X가 점수거든? 점수가 이 최저 점수 커트라인이야. 커트라인보다 어때야 돼? 높아야 돼.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응시자 점수가 합격자 최저 점수 커트라인 이상이다. 커트라인 그 점수까지는 붙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합격할 확률이야. 근데 합격할 확률을 우리가 인원으로 찾아봤더니 몇 명이더라? 몇이더라? 0.16이더라. 이걸 보고 K를 찾는 거야. 얘는 그냥 정규 분포니까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야 돼. 왜냐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라. 표준화하면 X랑 K에서 M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제 Z가 되죠. K에서 몇을 뺀다고? 다시 써볼까? X에서 평균이 450이니까 450을 X랑 K에서 둘 다 빼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 75로 나눠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표준 정규 분포야. 근데 이거 확률이 0.16이래. 그럼 봐라. 이거 그림을 그리면 평균이 0이고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인데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가 0.16이 나왔다는 거잖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는 다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를 찾아야 돼. 이 부분의 확률을 어떻게 찾아? 그 0.5에서 여기, 그치, 여기 전체 0.5에서 색칠한 거 얼마를 빼? 0.16을 빼. 그럼 넓이가 얼마? 0.34. 여기 봐봐. 0.34. 언제 0.34래? 0 이상 1 이하일 때. 0 이상 1 이하일 때. 얘가 1인 거네. 그러니까 이게 몇인 거야? 얘가 1인 거야. 75분의 K-450이 1이다. 그러면 K-450이 75니까 450을 이항하면 K는 525점이 이게 합격자 커트라인이에요. 자, 여기 딸려있는 연습